말라고 했지? 지금까지 우리 아들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돈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애들 이혼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손주들 제가 다 키웠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말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들과 손주들 앞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두 여자. 무슨 사정이길래 사돈끼리 다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금희 씨입니다. 올해로 74세인 이 씨는 결혼하고 나서도 줄곧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아이 계획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울 때 이 씨는 그제서야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게 되었죠. 나이가 있는 상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하게 된 이 씨는 놀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우울할 줄만 알았는데 육아가 생각보다 재밌고 아주 보람찼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걸 그랬다고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남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씨에게 아들이 요새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찬영아, 너 장가는 언제 갈래? 이제 너 나이를 생각하면 결혼 정년기야. 엄마, 요새는 다 결혼 늦게 해요. 저는 아직 늦은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려면 늦은 거지. 너희를 늦게 낳았더니 엄마 나이 봐라. 벌써 상할머니 다 됐어. 봐주고 싶어도 더 늦으면 못 봐준다. 그리고 애기는 1살이라도 젊을 때 키워야 돼. 엄마가 너희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 엄마, 그래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래, 너희 아빠도 너 장가 언제 보낼 거냐고 난리다. 자기 죽기 전에 손주 볼 수 있는 거냐고 그러더라. 부모 생각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가야지.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더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유롭게 살다가 외로울 때쯤 좋은 짝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여자친구와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가도 돼요? 그 얘기 듣고 안 된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예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주워 먹어. 엄마는 너 형수님 될 사람 온다고 정신없이 음식하는데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전 부치는 족족 다 먹어 치우고 있네. 엄마 요즘 힘들다고 전 잘 안 해주잖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근데 엄마, 요즘엔 아들 결혼시키면 내 아들 아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대. 간섭하지 말고 무관심한 시어머니 모드로 대하라고. 아유, 알겠어. 내 주변에 애들 결혼시킨 친구가 한둘이니? 너희만 장가 안 갔어. 내 주변에서 너희만. 난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뭔 벌써 결혼이야. 걱정 마. 엄청 좋은 여자 데려올 테니까. 둘째 아들과 수다 떨며 한창 음식을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이고, 아직 음식도 다 못했는데 아들이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빨리 오다니 이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손을 대충 닦고 거실로 나와보니 이 씨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는지 아들 여자친구가 이미 들어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보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가는 아들 여자친구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영아, 혹시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지가 임신했어. 지금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이 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혹감보다는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내 아들의 아이라니, 얼마나 예쁠까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상견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영아, 예지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며? 그리고 사부인 혼자 사셔서 너희 도와주실 돈 없으실 텐데 엄마 아빠가 지분 해줄게. 서울엔 못 해줘도 수도권 쪽으로 알아보면 무리 없이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예지랑 돈 조금씩 모아다가 집 넓히는 건 어때? 그렇게 사는 것도 재미죠. 다 젊을 때 그러고 사는 거지. 엄마, 고마워요. 사실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 있으면 아무래도 재산 불리기 쉬우니까.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다 너희 도와주려고 모은 돈인데 너희한테 쓰는 게 맞지. 예지도 집 문제로 신경 꽤 썼을 텐데 걱정 말라고 미리 말해줘라. 상견례 당일날 어차피 결혼은 정해져 있으니 크게 긴장할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모님이 되실 분이 나오는 자리니까 옷도 더 단정하게 신경 써서 입었고요. 그러고 나서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식당 입구에서 무슨 소란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식당 직원과 이 씨보단 좀 어려 보이지만 나이가 꽤 있는 여성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슬쩍 들어보니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트집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 옆에 이 씨의 첫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찬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벌써 왔어요? 장모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요. 우선 아빠랑 룸에 들어가 계세요.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예비 장모님 옆에 붙어서 땀 뻘뻘 흘리며 난감해하는 아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들이 말한 방에 들어가서 예비 며느리가 될 예지와 인사 나누고 있었죠. 그러고 얼마 안 되어 아들과 사돈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늦어서 죄송해요. 놀라셨죠? 아니, 여기 식대가 얼만데 서비스가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진다는 게.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제가 또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에겐 엄청 잘해요. 자기를 변호하며 웃는 사부인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거렸습니다. 말투와 상반되는 얼굴 표정이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이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네, 사부인이 어련히 잘해주시겠죠. 그럼요. 우리 사위 직업도 번듯하니 돈도 잘 벌고요. 인물도 훤하니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들 잘 키우셨네요. 아, 네. 떨떠름하게 대답한 이 씨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내 사람에게는 잘한다는 사부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이미 예비 며느리 뱃속에 손주가 있는데 결혼을 엎을 수가 있나요? 아들이 장모님과 사는 것도 아니고 부부 둘이 사는 건데 이 씨는 애써 합리화하며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집 해준다고 하셨는데 서울에는 힘드신가 봐요. 네? 아니,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애들은 서울 밖에서 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서요. 아유, 오해하지 마셔요. 물론 서울 아니어도 집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죠. 근데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하나뿐인 딸 멀리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서요. 대뜸 집에 대해 물어보는 사부인. 그런데 본인이 돈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견례 자리를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망칠 수는 없었죠. 내 사부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지만 저도 아들 더 좋은 집 해주고 싶은데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도 곧 결혼 정년기라서요. 형도 집 해주는데 동생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홍기가 꽉 차서 몇 년 안으로 장가갈 것 같고요. 둘 다 서울에 집을 해주기엔 저희 형편이 넉넉지가 않네요. 네, 뭐 알겠어요. 그러시다면야. 상견례 때 보니까 홀로 산다는 사부인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딸이 임신해서 결혼은 시켜야 하니까 사위한테 잘 해준다지만 나중에는 아까 그 식당 직원 대하듯 우리 아들을 대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 안 가 손주까지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동글동글한 게 꼭 아들의 아기 때 모습을 쏙 빼닮은 것 같았습니다. 찬영아, 너 쏙 빼다 닮았다. 예지는 조리원에서 언제 나오기로 했니? 나오면 산후도우미 부르기로 했어? 응, 다음 주. 그래서 그때부터 장모님이 애 봐주시기로 했어요. 장모님 혼자 사시잖아. 우리 집 방도 3개고. 겸사겸사 해서 애기 좀 클 때까지만 같이 지내려고요. 엄마, 혹시 섭섭한 건 아니지? 얘는? 내가 그런 게 왜 섭섭하니? 그리고 너희 도와주려고 애 봐주시는 거잖아. 너무 감사한 일이지 뭐. 그리고 예지도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게 좋지.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겠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씨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뒤 이 씨의 둘째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나 무탈하게 결혼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 둘 모두 독립해 가슴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사니 재미도 없는 것 같았죠. 그래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며 그런 마음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예, 금이야. 요즘은 아들 장가 보내면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 그러고 있는데 한 번씩 좀 그래.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알지.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리고 숙자 있잖아. 숙자는 아들이 장모님 눈치 보고 산다고 엄청 속상해했었어. 기억 안 나니? 그랬지. 그때는 내가 아들 결혼이 너무 먼 얘기라서 흘려들었었어. 그래. 요즘은 우리 때와는 달라. 천지 차이야. 오히려 장모님이 더 센 집도 많고. 친구의 말을 들으며 이 씨는 사부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던 사부인은 손주가 태어난 후부터 아이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살 터울로 둘째 손주까지 태어나고도 여전히 봐주고 있죠. 첫째 손주가 벌써 6살이니 6년째 봐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 매일 애들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섭섭해하지 말자. 이 씨는 고생하는 사부인을 위해 사골이나 고아서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찬영아, 일하느라 바쁘지? 일 끝나면 엄마 집 들려서 사골국 좀 가져가. 엄마가 너희 주려고 며칠 고왔어. 사부인 맨날 애들 보느라 고생하시는데 오늘은 저녁 차리지 마시고 같이 드시라고 해. 엄마, 어쩌죠? 오늘 장모님이 집에서 저녁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저 이미 반차 쓰고 나와 있어요. 마트에서 장 보고 가야 해서.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아니 무슨 일하는 애가 일하다 말고 나와서 장을 봐. 아, 엄마. 장모님이 애 봐주러 오신 거지 밥 해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너가 감사하다고 용돈도 넉넉히 드린다며? 그리고 그 핑계로 너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나이도 드시고 힘드시대요.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엄마, 저 마트 거의 다 왔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씨는 순간 아들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장모님을 위해 사위가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찬영아, 요즘 집안 온 지 좀 되지 않았니? 아빠도 보고 싶어 해. 아빠가 말을 안 해서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하잖아. 종종 전화도 드리고 그래라. 그리고 동생네도 주말에 온다는데 형 얼굴 까먹겠다더라. 이번 주 올 수 있으면 와라. 네, 엄마. 근데 제가 요즘 일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우리끼리 가게 되면 장모님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북적북적 하다가 혼자 있게 되면 많이 우울하시대요. 아무튼 갈 수 있으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힘없이 전화를 끊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나니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로서 도와줄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씨의 첫째 아들은 워낙 자기 속마음을 내색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씨는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예지는 장모님 신경 쓰인다고 못 왔고 저랑 애들만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 할머니 얼굴 까먹은 거 아니야? 일로 와. 우쭈쭈 내 새끼들. 밥은 먹었어? 저는 밥 생각 없고 애들은 안 먹었어요. 애들만 좀 챙겨주세요 엄마. 그리고 저 너무 피곤해서 방에 좀 들어가서 있을게요 엄마.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애들 밥 엄마가 알아서 먹일게. 가서 누워 있어라. 이 씨는 얼른 후다닥 점심을 차려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첫째 손주는 얼굴도 아빠를 닮고 먹는 식성도 아빠를 똑 닮았죠. 그런 아이가 이 씨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시우는 어쩜 이렇게 아빠를 많이 닮았어? 할머니는 시우 보면 아빠 어릴 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신기해 죽겠어. 아니야, 할머니.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다는 말 싫어. 응? 왜 싫어? 아빠 닮아서 할머니 눈엔 너무 이쁜데. 선자 할머니는 내가 아빠 닮았다고 맨날 뭐라 해. 시우가 엄마는 조금 닮고 아빠 많이 닮아서 서운하셨나 보다. 아니야, 아빠 닮아서 말도 안 듣는다고 해. 할머니가 웃자고 농담하신 거 아니고? 응, 아빠 맨날 슬퍼. 할머니 앞에서는 아빠랑 말도 잘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아빠는 우리 집에서 외톨이야. 선자 할머니가 대장이야. 이 씨는 손주의 말을 듣는 동안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 등을 보이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의 말을 듣고 난 탓인지 왠지 그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찬영아, 안 자고 있으면 일어나봐.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힘든가? 그냥 일하느라 힘들죠. 아들이 일어나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생기 없이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네 동생만큼 수다쟁이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수가 없진 않았어. 표정도 너무 어둡고. 시우가 그러는데 사실이니? 너 사부인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장모님이 말투가 좀 세서 시우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시우도 그렇고 수호도 그렇고 둘 다 어린이집 다니잖아. 근데 예지가 일하는 애도 아닌데 장모님 도움이 아직도 필요하니? 언제까지 모시고 살려고 그래? 힘들지 않아?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애들 봐줬는데 이제 그만 나가서 사시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그렇지만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엄마한테 말도 안 해주고.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씨는 아들이 완강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예전보다 손이 덜 갈 텐데 사부인은 왜 계속 아들네 집에서 지내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며느리에게도 순간 화가 났습니다. 만약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였다면 그렇게 계속 같이 지냈을까요? 남편 힘든 건 생각도 못 해주고 본인 편한 대로 사는 며느리에게도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우야, 요새 어린이집 다니는 건 어때? 잘 다니고 있어? 응, 할머니.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어린이집 가는 게 훨씬 좋아. 왜?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엄청 재밌게 해주시는구나. 아니, 선자 할머니 없잖아.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 할머니 맨날 아빠한테 뭐라고 해. 그리고 할머니 있으면 아빠랑 즐겁게 못 놀아.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싫단 말이야. 방금 아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씨는 손주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주들이 돌아가고 난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예지야, 잘 지냈지?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궁금해서 전화했지. 애들은 많이 컸더라. 너는 요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저야 뭐 힘들어도 엄마가 저희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엄마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 시우가 그러던데 사부인이 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찬영이가
사부인한테 많이 혼난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니?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오빠가 좀 순진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부분을 답답해 하셔서 한 번씩 농담 삼아 타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시우는 그게 불편한가 보던데 애 생각해서라도 사부인이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셔야지 않겠어? 그래도 찬영이가 가장이잖니. 네? 어머님, 누가 보면 저희 엄마가 오빠 잡아먹는 줄 알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 그럴 뿐도 아니시고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해서 힘들다 한 적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오빠도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끊자. 이 씨는 전화를 끊고도 못내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아들이 사부인 때문에 힘들다고 한 것도 아닌데 더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었죠. 부디 아무 일도 아니길 자신의 기우이길 바랐습니다. 당신 찬영이한테 연락 좀 해봐. 요즘 얼굴을 통 못 봤네. 이 씨의 남편이 첫째 아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며느리 없이 손주들만 데리고 왔다 간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하는 아들이 아닌데 이 씨는 의아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전화로 괜찮은지 물어봐서 연락이 없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래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혹시 찬영이 결혼 생활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며느리도 잘 오지도 않고 찬영이도 연락이 없길래. 그리고 저번에 시우가 한 말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기억나죠? 아, 그거야 사부인이 찬영이가 답답했나 보지. 뭐 별것도 아닌 걸 당신은 크게 생각한다니까.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거늘. 그러니 애가 성격이 단단하질 못한 거야. 이 씨는 남편한테 말해봐도 별 도움도 안 되고 아들 욕이나 해대니 더 말하기도 싫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니 이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손주가 말했던 것도 은근히 신경 쓰였고요. 아빠가 할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손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장모님 비위 맞추느라 힘들어할 아들을 위해 반찬거리도 만들고 국거리도 좀 해서 줄 생각이었죠. 아유, 얜 진짜 전화를 또 안 받네. 내가 집까지 찾아가야 하나? 그런데 아들과 연락이 닿질 않으니 직접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거리도 바리바리 싸들고 손주들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도 챙겨서 나오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가면 혹시 같이 저녁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기분 좋게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아들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받질 않았고 금세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초인종 눌러야 하나?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사부인이 트집 잡으면 어떡한담? 갑자기 벨을 누르면 혹시 사부인도 며느리도 놀랄까 싶어서 이 씨는 아들 집 문 앞에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냥 벨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할 때 현관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사부인이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이 씨는 현관문에 머리를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동안 이 씨 모르게 이런 취급을 받아왔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국간장 더 넣을까요?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해! 국에는 국간장 넣어야 한다고! 애비가 이 모양이니까 시우도 맨날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매일 출근하는 박서방 아침도 차려주지, 애들 하원시켜서 자네 올 때까지 다 봐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위 저녁밥까지 차려야겠어? 하루 종일 애도 안 보면서 저녁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하다는 말이 몇 번째야? 우리 애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서 없고 애들 반찬은 내가 평일에 다 만들어 놨잖아. 꼴랑 자네 거랑 내가 먹을 밥만 차리면 되는데 아직도 간장 하나 헷갈려서는 원. 문 밖에 서서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 씨는 분노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듣자 하니 아들이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 저녁을 차린다는 것 같은데 사위 집에 얹혀 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 씨는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려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미친 듯이 문을 몇 번 더 두드렸을 때 사부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벌개져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센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아들 옆에 손자들이 울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뭡니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용건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부인 이렇게라뇨.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사돈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애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우리 아들 휘두르고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제가 애 봐준 노고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대하시다니? 세상천지 사돈끼리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지금 어디서 언성을 높이세요? 저 그동안 한두 가지 거슬리는 거 있어도 아이들만 잘 살면 되니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참을 겁니다. 참네. 안 참으시면 어쩌시려고요? 애들 이혼시킬 겁니다. 여기 우리 아들 명의로 된 집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뭐라고요? 지금 애들 외할머니를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요? 애들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이쯤 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세요? 지금까지 손주들 제가 다 키웠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누가 애들 키워준 사람을 이렇게 대한답니까? 애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부인 좋아하기라도 한답니까? 그동안 아빠랑 아이들 사이 이간질은 다 시켜놓고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말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아니, 제가 이간질을 시켰다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취급받자고 예지랑 결혼한 줄 알아요?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고 임신한 몸으로 인사 올 때부터 알았어야 하는데 지 남편이 이런 취급받는 거 걔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뭐야? 이 여편네가 진짜! 우리 딸이 당신네 집안에 아들 둘이나 낳아줬잖아!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럼 뭐합니까? 손주들 자주 보지도 못해요. 사부인이 주말에 애들 잘 안 보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요? 아들 둘 낳았으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돈이 다 한 거 아니야? 이 씨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서로 더 싸워봐야 감정 소모만 될 뿐 아들과 손주들을 이 여자로부터 지키는 게 더 중요했죠. 됐고요. 그만하세요. 제가 아들이랑 손주 데려갈 테니 집 구해지는 대로 나가세요. 애들은 이혼시키는 거로 하죠. 뭐라고? 이 여편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손주들 이만큼 클 때까지 길렀어. 그리고 당신 아들 여태까지 밥 해먹였다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용돈 넉넉히 줬잖아요. 그리고 사부인 그 덕에 이 집에서 산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모른 척 해줘서 그렇지. 집도 없다면서요? 이 집 들어오기 전에 살던 집 월세라던데요. 진짜 한판 해보자는 건가? 순간 사부인이 이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혼이 빠진 듯 서 있던 아들이 말리러 달려왔고 손주 둘은 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씨는 머리가 뜯겨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이거 놓으십시오. 아이고, 사람 잡네. 사위가 장모 잡어. 이 씨의 첫째 아들이 말리러 오자마자 벌러덩 드러눕는 사부인. 본인이 먼저 와서 머리채 잡아놓고 생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집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일주일 내로 짐 빼세요. 두 번 말 안 할게요.
사부인도 개념이 있으시다면 손주들 보는 앞이니까 그만하시고요. 이 씨는 간단한 집만 챙겨 아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지경 될 때까지 엄마에게 아무 말 안 해준 아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찬영아,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그리고 너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몇 번을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우는 아들을 보는 이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아들을 혼내고 있는 건지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손주들은 피곤했는지 어느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 예지한테 힘들다고 말은 해봤니? 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엄마 내쫓기 힘들다고. 예지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도움이 뭐가 더 필요해서 같이 살아?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계속 같이 살 생각이야? 아니요. 장모님과 다시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엄마 아빠한테 죄송스러워서 참았던 건데 이제 다 아시잖아요. 더는 참을 이유도 없어요, 저도.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엄마는 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손주들 봐서라도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문제야. 근데 이 씨와 첫째 아들은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부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집을 나가지도 않고 이혼을 못 시킨다고 버티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엄마 뒤에 숨어서 연락도 안 받고 소극적인 태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거의 친정 엄마가 봐줘서 그런지 애들이 어떤지 물어보는 행동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들 다시 찾아가 입씨름하기도 싫어서 이 씨는 아들을 설득해 이혼 소장부터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장이 잘 간 건지 바로 사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애들 이렇게 이혼시킬 건 아니시죠?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 이번엔 너그럽게 넘어가셔요. 할 말이 그게 다인가요? 예, 제가 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지가 사위한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겠다 하네요. 잘 좀 전해주셔요. 전할 말도 없고요. 찬영이도 적극적으로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아니 뭐 이런 여편네가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봐주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변호사 통해 알아봤는데 재산 분할은 없을 것 같네요. 재산에 기여해준 가족이 없어서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부인도 먹여 살리고 맨날 밖에 친구 만나러 싸돌아다닌 며느리도 먹여 살려서요. 그렇게 됐네요. 아, 위자료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6년쯤 되니 있을 것 같다고는 합디다. 네? 그게 얼마나 되나요? 뭐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 변호사 말로는 지방 전세값도 안 나올 것 같다네요. 그럼 제가 바빠서요. 끊을게요. 잠깐만! 사돈 끊지 말아주세요. 사부인의 애타게 부르는 마지막 목소리가 너무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엮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옆에서 곤히 잠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